미국이 추가 제재를 발표한 바로 이날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경협 의지를 다시 밝히면서 천명한 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북한과의 경협, 교류를 강조하는 이 시점에 미국은 더 강력한 제재를 발표했다. 이거를 지금 투트랙 전략으로 간다고 좋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한미 간에 뭔가 삐그덕거리는 대북 정책을 뜻하는 걸까요? 미국에서 독자 추가 제재가 또 나왔습니다. 북한의 돈줄을 더 바짝 조여 비핵화를 이끌어내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반면에 구구절을 통해서 외화벌이에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 이런 상황이 달가울 리가 없겠죠. 이례적으로 미국을 강하게 공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다시금 시작된 북미 간의 기싸움. 지금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구장훈 차장. 네. 자, 일단은 지난 3일 독자 제재를 내놨지 않습니까, 미국이? 네. 그랬는데 이번에 또 제재 발표를 했어요. 어떤 대상에 오른 겁니까? 네, 그 법인 3곳과 개인 1명에 대해서 이렇게 추가로 제재를 했는데요. 네. 이 중국 무역회사인 이 다렌 썬문 스타 국제 물류 무역이라는 회사하고 이 싱가포르 자회사인 이 신 SMS라는 회사를 이 제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 그 법인은 이 북한의 제재 선박인 예성강 1호와 천명 1호에 이 불법 선적을 도운 항만 서비스 업체 이 프로피넷을 이 제재를 했고요. 네. 이 개인 1명은 이 프로피넷의 이 대표인 이 바실리 콜차노프가 이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제재 대상이 지금 살펴보니까 주로 중국과 러시아 기업 또는 사람들로 집중이 돼 있는 거 보면, 자, 미국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우방으로서 뒤에서 자꾸 도와주지 마라라고 경고를 보낸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미국의 제재를 사실은 북한이나 또 중국,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문우신 재무장관입니다. 그렇죠. 이 문우신이 뜨기면 시작하면 제재가 정말 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돈이 완전히 바짝 마르겠죠. 돈이 마르는 돈줄이 마르기 때문에 네. 사실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그동안 중국과 북한, 러시아에서 상당히 북한에 대한 제재를 구멍을 내고 있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고 네. 실제 중국에서 많은 제품들이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다. 또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미국이 경고를 하고 아하. 다시 조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지금 북한이 그나마 그래도 좀 달러를 입수하던 것들을 마지막으로 돈줄을 재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번 추가 제재 내용을 살펴보면 표적 가운데 특이한 하나가 있습니다. 담배 밀수. 북한의 담배 밀수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표적을 삼았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 아니, 담배 밀수가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게 주된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까? 북한에서요? 네, 북한에서 이제 위조 담배, 우리가 뭐 애연가들이 탁 들으면 알 수 있는 담배 깡만 봐도 네. 약간 그 군침이 땡기는 뭐 말 아무개니, 네. 뭐 돈 아무개니 이런 브랜드를 이제 북한에서 위조를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럼 가짜 담배를 만들어서 가짜 파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아하. 북한이 가짜 담배, 또 가짜 달러, 슈퍼노트, 네. 마약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아주 현금화하기 좋은 돈이다 보니까 그 액수가 무려 1조 1,300억 원, 그러니까 10억 달러 이상 되는 걸 이제 위조해서는 그걸 또 국제내다 팔기가, 국제사에 팔기가 이제 외교관들이 면책 특권을 이용해서 아하. 배달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2016년의 경우는 무연탄 1년 수출량보다도 더 많은, 그러니까 무연탄은 1톤을 팔아도 100불 정도 받는데 그렇군요. 이건 뭐 요 한 보루만 팔아도 150불 이상 최소한 받으니까 아하. 상당히 이걸로 이제 외화벌이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지금 무연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얼마 전 우리나라도 북한산 석탄이 지금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굉장히 좀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린 괜찮은 건가요? 이 제재 대상에서 우리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를 보고 나서 이 미국에서 이제 입장을 정하겠다라는 것이 이 정의용 그 안보실장과 이 볼턴 안보보좌관의 그 면담 이후에 나온 얘기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재가 된 것은 이 담배 밀수와 관련된 업체들을 제재를 했지만 앞으로 만약에 어떤 북한에 대한 또 다른 이 제재가 가해진다라면 우리 쪽으로 이 수입된 그렇죠. 석탄 회사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일단은 미국 국무부는 굉장히 그 부드러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국무부는 아무래도 뭐 외교관들이 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뭐 부드러운 동맹국이고 하니까 이렇게 부드러운 말을 쓰지만은 재무부 입장이 다릅니다. 네.
재무부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미국 내 법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자기들도 어쩔 수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체제를 하게 되는데 현재는 재무부가 우리 정부의 그 조치를 기업에 대한 그 석달 밀반입하고 선처를 밀반입한 회사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걸 보고 있지만 네. 만약에 그 조치가 끝난 다음에 명백한 입장을 밝힐 것인데 네. 재무부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한국도 예외가 없다, 동맹국도 예외가 없다는 말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네.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미국이 갈 수 있는 가장 한 것은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도 제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우려할 부분이 거기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북한산 석탄을 반입할 때 쓰였던 그 선박, 선릉호라고 하죠. 그 선릉호와 관련된 이 서류를 살펴보니까 보내는 사람에도 1이라고 숫자가 표시돼 있고 받는 사람에도 1이라고 표시가 돼 있다라는 보도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거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은 어떤 선적이 있으면 네. 출발지에서 누가 붙이는 사람하고 받는 그렇죠. 사람이 일단 기재가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입수해서 보니까 실제 들어가는 받는 사람도 1이고 보내는 사람도 1로만 돼 있다는 그러니까 엉터리 서류인데 그렇죠. 다 통과가 이게 됐다는 엉터리로 거죠. 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실제로 통과를 했느냐 이게 네. 이제 사실 의문점이 많이 남습니다. 네. 아까 김종호 실장님 이야기했지만 미국은요 이게 굉장히 끈질기게 조사를 합니다. 이 아하.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그냥 이제 기소하면 대충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 부분들에 대한 후속 조치와 은행 문제까지도 철저하게 나중에 하거든요. 이미 예전에 우리가 끝난 줄 알았던 BDA 사건 관련해서도 아직까지도 지금 이 흔적이 있어요. 네. 그런 걸로 비춰보면 이번에 나왔던 것들은 물론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지난번 오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문제는 아직까지는 좀 끝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진릉호를 선릉호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추가 제재가 발표된 시기도 굉장히 주목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금 4차 방북을 코앞에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추가 제재를 지금 이 시점에 냈다는 것은 이 4차 방북 때 뭔가 좀 압박을 해놓고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의지가 담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3차 방북 때 폼페이오 장관이 빈손 방북이었다. 그랬죠. 굉장히 이 국제사회에서도 그렇고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이 거센 비판에 직면을 했었는데요. 이번 4차 방북에서는 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시간표, 최소한의 이 시간표라든지 아니면 가시적인 조치를 얻어와야 되겠다라는 어떤 미국 측 입장이 이런 강력한 이 제재로 먼저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란을 향해서, 북한이 아니고 이란을 향해서 최대 압박팀을 새로 꾸렸다. 근데 얼마 전에 북한하고 이란하고 굉장히 친교를 다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란 그때 당시 이수영 외무상이 그날 바로 이란 제재가 발표되는 날 이란을 방문해서 네. 같이 악수도 하고 그런 모습을 연출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인이 제재를 하기 시작하면 정말 끝장을 봅니다. 아하.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국무부에서 이란 제재팀을 만들었어요. 이 네. 이란 제재를 만든 건 뭐냐면 지금 이란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여러 가지 석유 제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하. 즉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란 비중을 계속 낮춰가서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는 한 6% 정도밖에 지금 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란이 다른 나라들한테 이제 이 어떤 활로를 지금 뚫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터키라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전문팀이 꾸려졌다는 것은 이 전문팀이 활동하기 시작하면 이란의 수출기를 다 막겠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앞으로 북한 제재도 마찬가지지만 네. 뭔가 이제는 국무부나 이런 데서 정말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네. 이걸 좀 반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미국이 추가 제재를 발표한 바로 이 날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경협 의지를 다시 밝히면서 천명한 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북한과의 경협, 교류를 강조하는 이 시점에 미국은 더 강력한 제재를 발표했다. 이거를 지금 투트랙 전략으로 간다고 좋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한미 간에 뭔가 삐그덕거리는 대북 정책을 뜻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만 그다음부터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우리 정부는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면 그것이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다라고 이제 반대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의사에 반해서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을 하거나 또 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같은 것을 재개하는 것을 일단 막고자 하는 것이 미국의 기본 의도인 것 같고, 네. 그것이 바로 8.15 우리 경축하는 날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죠. 추가 발표한 것이 발표했죠. 바로 저희가 아는 생각이 됩니다. 네.